손흥민 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토트넘 대 웨스트햄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경기력을 완전 바꿔놓은 선수는 단연코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반전에 볼터치조차 몇 번 없었고 미드필더 선수들이 중요한 순간에는 손흥민을 그림자 취급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후반전 엔지 감독이 메디슨을 전격 교체하고 사르를 출전시키면서 변화를 줄 때 긍정 신호였습니다. 벤치에서 메디슨의 모습이 보였을 때 결코 기분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경기 후 엔지 감독이 B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원에서 더 많은 달리기 능력이 필요했다. 파페 사르는 그런 능력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며 많이 뛰는 선수다. 그가 우리에게 중원의 주도권을 가져다 주었고 덕분에 공격을 펼칠 좋은 기반이 생겼다. 그 이후로 우리의 전체적인 플레이가 개선되었고 공격적으로 위험한 팀으로 보였다 라고 했습니다. 메디슨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자 단칼에 교체를 해버린 것입니다. 엔지가 원하는 게 메디슨다운 플레이가 아니라는 거죠. 패스 능력이 조금 있다고 해서 테크닉이 조금 있다고 해서 주전이 아니라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메디슨은 아마도 조절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보니까 지난 브라이튼전에서도 후반에 완전 녹초가 되었고 토트넘 중원의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공격을 허용하고 수비도 털리면서 참패를 당한 거잖아요. 본인도 팬들에게 참패에 대해서 사과도 했는데 후반에도 힘을 쏟도록 됐고 엔지 감독의 폭발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를 준 것입니다. 팀의 부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안 뛰면 끝이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힘 팍 들어가는 거죠. 클루셉스키 본래 활동량 좋고 사르가 템포 끌어올리고 메디슨이 빠지니까 손흥민이 조율을 하면서 경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후반전 첫 골 보십시오. 사르는 난 소리만 보여 하듯이 패스를 넣어줍니다. 근데 보통 이런 상황 다른 선수들도 패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르가 이미 출격을 했을 때 작전 자체가 손흥민 활용이라고 느껴지더라니까요. 손흥민의 아웃프런트 킥패스에 우도기가 턴을 하면서 어시스트 올린 것도 매우 좋았죠. 두 번째 골 상황, 손흥민은 먼저 하프라인에서 볼을 받습니다. 메디슨이 있을 때 굳이 그곳을 가지 않죠. 손흥민이 볼을 받으면서 바로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는 또 한 번의 킥패스가 나옵니다. 이때 클루셉스키와 환상적인 호흡을 보이는데 클루셉스키가 볼을 받고 드리블을 할 때 손흥민이 전력 질주를 하면서 빈 공간으로 침투를 하는데 이때 뒤에 눈이 달린 클루셉스키가 절묘한 패스를 주면서 찬스가 만들어지죠. 손흥민의 왼발 슈팅이 강도가 살짝 약했지만 자책골을 만들면서 3대1로 벌려놓게 됩니다. 손흥민이 기점과 골에 90%가 되었죠. 하프라인에서 단 4초 만에 골대 앞에 와 있는데 우선 본인의 포지션 반대로 오니까 마크가 사라져버렸죠. 손흥민을 자유롭게 두면서도 동료들이 손흥민을 의지하려고 하면 이렇게 퀄리티가 좋아진다니까요. 그리고 손흥민의 3호 골대 보십시오. 분명 손흥민의 득점도 쉬운 건 아닌데 사르가 받자마자 이건 진짜 미션 받았습니다. 롱패스를 했으면 채공시간 이미 생기고 수비수 2명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체 없이 난 한 명만 본다 하면서 40m 스루 패스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끝. 손흥민은 경기 후 야외 스튜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을 향한 칭찬이 이어질 때 먼저 사르가 완벽한 패스를 줬다는 걸 말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활약 또한 동료의 활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팀플레이어 선수임이 드러났고 손흥민은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나 싶은데 1대1 상황에서는 자신 있다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BBC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너무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부상으로 재활을 했던 2-3주 동안 완벽하게 재충전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경기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뛰는 건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다. 특히 경기에서 이겼을 때는 더욱 그렇다. 3주 동안 팬들의 응원을 받지 못했고 국가대표팀에도 가지 못했는데 다시 팬들 앞에서 뛰며 기쁨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공을 받으면 항상 최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특히 1대1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그 상황이 되면 수비를 뚫기 위해 집중한다라면서 득점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골로 토트넘 소속으로만 25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손흥민이 프랑스 국가대표인 토디보를 앞에 두고 스텝 오버를 했을 때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허벅지 근육이 막 출렁출렁하면서 정말 역동적이었는데 사실 컨디션 최상이 아닐 때는
이 스텝 오버 폭이 좁으면서 상대 수비도 막기가 수월해지는데, 이번엔 와, 폭 자체가 진짜 넓다 보니까 자칫 발을 넣었다가 페널티킥 줄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토디보가 당황하고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매체들도 손흥민이 4골 중에 3골을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PL 사무국에서는 팬투표에서 손흥민이 51%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MOM에 선정되었습니다. 풋볼 런던에서 손흥민에게 평점 9점을 줬고, 부상에서 복귀해 토트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가마찬 슛이 골대를 살짝 빗나가며 아쉽게 선제골을 놓쳤다. 클루셉스키와의 멋진 플레이로 3번째 골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레올라의 선방에 이어 토디보 자책골로 이어졌다. 후반 60분경에 빈티지 손흥민 스타일로 득점을 기록했으며, 직후 또 한 번의 슛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면서 불운을 겪었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좀 감정이 없죠. NG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진정한 주장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손흥민은 뛰어난 선수고 오늘 결정력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현지 팬들도 손흥민의 복귀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몸 상태가 좋은 손흥민이라면 톱 윙어가 분명하다. 그동안 정말 많이 뛰었다는 게 증명된 경기였다. 그는 진정 최고다. 이 경기로 손흥민을 비판한 놈들은 멍청이었다는 게 증명되었다. 그들은 이제 입을 다물 것이다. 그는 정말 휴식이 필요했던 거야. 뉴소니야. 그가 산소통에서 나올 때 난 확신했어. 사르가 소니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알 수 있는 패스였어. 나는 사르가 소니에게 패스하는 순간 이건 골이야 라고 확신이 왔어. 소니가 코너킥을 차야 한다고 했잖아. 소니가 토디보에게 너무했어. 사과를 해야 해. 그가 공포에 떨고 있잖아. 등등 정말 많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리더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면서 클루셉스키가 스웨덴 주장이기도 한데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의지할 만한 선수지 않냐고 NG 감독이 물었습니다. NG 감독은 클루셉스키 뿐만 아니라 비수마도 국가대표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러 명의 주장이 있다면서 오늘은 진정한 주장이 뛰었다면서 질문과 다르게 손흥민을 거론하면서 소니가 돌아와서 좋다면서 퀄리티 있는 선수인 건 너무 당연하고 그의 마무리에서도 드러났다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진정한 주장이라고 손흥민이 NG 감독에게 토트넘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죠. 지난 브라이튼전에서는 전반에 잘하고 후반에 망하더니 이번엔 전반에 좀 애매하고 후반에 대박을 치면서 대승을 거두겠습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아스날전 빼고는 경기마다 3득점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퇴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웨스트햄이 4실점을 하자 이미 팬들은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선수들을 교체하면서 좀 약해진 상태긴 했죠. 웨스트햄은 한 골이라도 더 만회해보려고도 했지만 로메로 반더벤은 그대로 둔 상황이다 보니까 뚫어내기 어려웠습니다. 84분에 반더벤이 수비를 성공하고 질주하는 순간에 쿠두스가 밀면서 반더벤이 넘어지고 휘슬이 불렸는데 쿠두스 죄송합니다. 화풀이하듯이 공을 차는 건지 반더벤을 차는 건지 선 넘은 행동을 했습니다. 반더벤은 그래도 신사적으로 나왔는데 쿠두스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얼굴을 때려버렸고 곧바로 뒤통수로 또 히샬송을 또 가극하면서 사르한테까지 잽을 날려버렸습니다. 주심은 처음엔 황당하게 경고를 줘요. 앞에서 봤는데도 그러자 팬들이 일제히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VR을 돌려보니까 주심도 이 나쁜 놈인 걸 인정하고 레드카드를 줘버렸습니다. 3경기 출장 정지 거의 확실하죠. 토트넘은 이번 경기로 많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분명 약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약팀처럼 만들었다는 건 토트넘의 잠재력, 위력이 있다는 거죠. 다가올 유로파 리그 때는 B 플랜이 가동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할 수 있지만 어차피 유로파 리그 토너먼트 전에 엄청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승 그런 거 의미 없어요. 8위 안에만 들면 됩니다. 조절도 가능하다는 거죠. 선수들 약간 몸풀기로 출전만 시키고 다시 리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유수영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쏜쏜 부러지고 금가고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주자.
시대